피임약은 사전 피임약, 사후 피임약 이렇게 나뉘는데, 사후 피임약은 우리가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먹는 피임약이고 병원에서 꼭 처방받아야 되는 약입니다. 그래서 피임이 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응급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사후 피임약입니다. 두 가지 성분의 약이 있는데, 레보노르게스트렐 성분의 약과 노레보 이런 약들이 제일 대표적이고, 그리고 울리프리스타 아세테이트 성분으로 있는 엘라원 대표적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성분의 차이가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 두 성분은 배란이 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자가 들어갔어요. 사정이 이미 진행돼서 정자가 이렇게 지나가서 성문 앞에 들어갔어요. 근데 공주가 안 나오면, 난자가 안 나오면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정자가 많이 들어가 있어도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원리예요. 그런데 원래는 난자가 이제 정자 맞이해서 나갈 준비를 하잖아요. 그 순간이 지나가 버리면 이 약들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난자가 나가려고 하는 것을 나가면 안 돼 라고 문을 쳐버리는 약들의 성분이 사후 피임약입니다. 그래서 배란기 전에 복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레보노르게스트렐이나 울리프리스 아세테이트 성분에 따라서 사후 피임 효과가 72시간까지 효과가 있다, 120시간까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가능한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럼 72시간까지 괜찮다니까 오늘 가지 말고 내일 먹을까? 아니면 모레 먹을까? 요렇게는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빨리 나오시는 게 중요한 게, 시간은 맞췄다 하더라도 이미 배란이 진행돼 버리면 수정란이 되면서 착상하고 임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빠르게 먹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보통 이제 임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배란기라고도 표현하고 임신 가능식이라도 표현하고, 이 기준은 어떻게 하냐면, 배란이라는 거는 월경일로부터 14일 전에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월경 예상일에서 14일 전에 배란을 하는 거죠. 그럼 배란을 하는데 정자는 그것보다 더 일찍 들어와서 5일을 살 수 있다고 보통 봅니다. 그러면 배란일로부터 5일 전에 사정을 한 정자가 배란하는 날에 있는 난자를 만나서 임신할 수 있다는 이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예요. 그러면 배란일로부터 난자는 몇 시간 사냐 했을 때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라고 설명하는데, 보통은 하루인데 우리가 넉넉 잡아서 48시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5일, 뒤로 2일 이렇게 해서 총 7일간의 우리가 가임기라고 설명을 하는 것인데요. 이 배란하는 시점이 사실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하루 이틀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날짜만 보고 내가 절대 임신이 안 되겠네, 어제까지 내가 가임기였는데 오늘 내가 가임기가 아니니까 임신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콘돔이라든지 다른 피임 방법 꼭 챙기는 게 좋고, 임신이 가능한 시기, 확률이 높은 시기에 피임 없는 관계가 있었다면 꼭 사후 피임 방법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꼭 처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배란이 일어난 후에는 사후 피임약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배란 여부를 평가하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사후 피임약을 한 알만 먹으면 되기 때문에 너무 간편하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한번 복용해 보신 분들은 반복적으로 복용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콘돔이라든지 피임약, 임플라논, 자궁내 장치 이런 것들 대비하면 훨씬 더 피임 성공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후 피임약 복용이 반복되다 보면 임신이 될 확률이 높아지니까 병원에서 사후 피임약 처방받고 이 약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약 자체의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여드름, 그 다음에 부정출혈, 월경 밀림, 기분 변동, 그 다음 울렁거림, 메스꺼움 이런 것들이 있고, 울렁거리고 메스꺼워서 토하시게 되면 3시간 이내에 재복용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수유 중인데 내가 지금 사후 피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레보노르게스트렐 성분의 피임약이 추천되는데, 상담을 받고 하시면 맞춰서 처방을 해 주실 거예요. 혹시나 이 영상을 내가 사후 피임약 때문에 검색해서 보시게 됐다면 꼭 서둘러서 병원에 가셔서 처방받고 사후 피임약 복용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상식적으로 이 내용을 알게 되고 남성 시청자분께서 이걸 보셨을 때 내가 콘돔 못 꼈는데 사정이 됐다, 그러면 괜찮겠지 이렇게 방심하지 마시고 여자친구랑 이야기해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피임 성공률은 논문마다 조금 다르긴 하고, 그 다음에 레보노르게스트렐 성분이나
올리프리스 아세테이트 성분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뭐 하루 이내 복용하면 95% 정도 이상의 피임 성공률, 그리고 이틀 이내 복용하면 85% 정도의 성공률, 그리고 3일 이내 복용하면 뭐 58%에서 75% 정도 되는 이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그 정도의 성공률이 있고, 올리프리스 아세테이트 피임약 같은 경우는 뭐 5일 이내 복용하면 전반적으로 85% 이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정말 내가 임신하면 100%입니다. 그래서 퍼센트만 가지고 내가 안심할 것도 아니고 불안해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사후피임약 복용하고 나면 한 3주 정도 지났는데도 월경이 없다거나 불안하다거나 월경이 평소 같지 않다면 임신 테스트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률이 99%였어.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2주, 3주가 지나면 저는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성교통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성교통은 사실 남성도 많이 고민하고 여성도 많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남성은 성기 삽입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내가 삽입하면 파트너가 아파하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죠. 여성 같은 경우는 남자친구의 요구를 받아줄 수 없고, 그리고 내가 그 관계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서로 관계가 되게 소원해지는, 사이를 되게 악화하는 문제인데, 원인이 되게 다양할 수 있습니다. 뭐 성기 자체 통증이 있는 뭐 헤르페스라든지, 아니면 진짜 남성이 관계할 때 전이 과정 없이, 애무 없이 바로 삽입해버린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성의학에서 토끼는 토끼를 만나고 종말은 종말을 만나고 코끼리는 코끼리를 만나야 된다고 표현하는데, 질이 좁은 사람한테 너무 큰 성기가 들어가면 원래 문제가 없어도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윤활제를 쓴다든지 마취크림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런 크기상의 문제로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이유에서든 뭐 감염이 있어서 질 외부 전정의 통증이 느끼시는 분도 있고, 원인 없이 유발성 전정통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유발성 전정통이 있는 경우에는 뭐 약물이라든지 뭐 리도카인 크림이라든지, 그리고 뭐 심리치료라든지 인지행동치료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해야 되고, 딱 하나의 치료 방법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간단한 치료 방법들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로서 그 통증을 일으키는 부위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해보고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수술하는 방법도 있죠. 그리고 사이즈가 안 맞아서 하는 경우에도 역시 질 입구를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경련 때문에 성교통이 발생하시는 분도 있는데, 질경련이라는 거는 우리가 질이라는 통로가 이렇게 있으면 질 통로를 좁힐 수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골반 저근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너무 과긴장되어 있는 상태예요. 두렵고 무서우면 이렇게 몸이 이렇게 웅크려들듯이 골반 저근 자체가 이렇게 꽉 웅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성기가 들어가려고 하면 억지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남성들은 가락지에 손가락 끼는 것처럼 불편했다, 혹은 뭔가 벽에 막힌 것처럼 들어가지 않았다, 1cm, 2cm 들어가고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다리를 오므리면서 도망가게 돼요. 그런 경우는 골반저근을 이완할 수 있는 인지행동치료랑 골반저근을 물리치료를 통해서 풀어주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교통이라는 건 사실 다양한 원인인데, 이 정확한 진단이 조금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정말 나는 전이도 충분히 하고 애무도 했는데 통증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남자친구가 너무 커서 통증이 심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실 정확한 진단 하에서 치료를 하게 되고, 대부분은 진단하고 치료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 그리고 치료하시면 대부분은 관리가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병원에 우리가 성교통 환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성교통 진료를 많이 보는데, 요즘 시대에 놀라운 거는 우리가 혼후 순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가 혼전순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혼전순결 이야기를 했는데, 혼전순결 유지하시던 분들이 결혼을 했는데 관계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여러 가지 이유에서 혼후순결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제 질경련이 심한 경우, 그분들은 이제 내가 진짜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해야지 하고 마음의 준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기가 삽입되는 순간에 두렵고 무섭고 아파서 도망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무의식 반응이기 때문에 내가 힘을 빼야지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공포나 두려움이 있을 때
너 무서워하지 마. 너 이거 무서워할 거 아니야. 이거 아무나 다 하는 거야. 말로 우리가 해줘봤자 그 두려움이나 공포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의미가 없겠죠. 환자분들이 오시면 이번에 저희가 이 병원에 치료 안 되면 시험관 아기를 하려고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왜냐하면 성기 삽입이 안 되는데 아기를 가지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서 내원하신 분들 중에 이제 물리치료랑 그 다음에 심리인지치료하고 조금씩 확장 치료를 해보면 다들 좋아지셔서 이제 삽입이 됐다고 하고 가시죠. 그래서 생각보다 치료 효과가 좋은 편이에요.